살 뺄 준비 됐나요?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야래. 이 정도는 저같이 똥만 많이 싸는 사람도 넌 내게 똥을 권하지 마. 이거 하는 게 더 수고스럽다.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영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진료를 볼 때 설명을 진짜 천천히 자세히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약만 먹고 약에 대해 전혀 모르면은 다이어트 약은 대부분 망해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데 그러면 꼭 물어보시는 게 집에 가르시니아가 있는데 이거 효과 있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얘네가 한 마리도 아니고 친구들이 시리즈로 있어요. 뭐 가르시니아, 엘카르니틴, 공액 리놀레산, 키토산, 카테킨.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이 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 뺄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get it! 결과만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의약품과 다르게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장기간에 거친 대규모 연구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소규모 연구예요.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고 의약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에 대한 주제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규모 연구에서 나온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 성분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파리들이 소규모 연구 결과 몇 개 들고 와가지고 봐라 이렇게 논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팔아먹어요. 콱 그냥 이게 어디서 주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검증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슷한 주제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합쳐보기도 하고 세부 조건으로 나눠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메타 분석이라 그래요. 오늘은 이 방법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졸지 말고 집중해줘요. 우선 가르시니아를 먼저 볼게요. 가르시니아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과일로부터 하는데요. 그 껍질에서 하이드로사이트릭 액시드라는 성분을 추출하여 만들었어요.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된 데 이용되는 효소인 ATP 사이트레이트 리아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해요. 이 때문에 지방 합성이 억제되어 체지방이 감소하지 않겠냐는 원리예요.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후 이게 주작질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하려고 굉장히 많은 인체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논문에서는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2주에서 12주간 복용한 논문 9개를 뽑아서 그 결과를 표로 만들었어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을 모두 합쳐보니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복용한 집단이 가짜 약을 먹은 집단보다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유사한 연구끼리 비교할 때는 연구들의 결과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야 실험들이 모두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비교해보니 연구들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어요. 야래. 그 정도가 75% 정도로 넘어서면 꽤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79%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연구별로 결과 차이가 많이 나타날 때는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르시니아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명백하게 살이 빠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먹던 거 버리진 마세요. 아깝잖아요.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장담은 못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부작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가끔 일시적인 두통, 위장과 장애들이 보고되는데요. 이런 거 생기면 참지 말고 복용을 중단해주세요. 자, 다음은 엘카르니틴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이 엘카르니틴은 지방을 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내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옮겨진 지방은 에너지로 변환돼요. 신기하죠? 이 방법을 통해 살을 빼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엘카르니틴과 체중 감량을 주제로 한 유사한 연구를 한 논문을 모아왔습니다. 엘카르니틴의 복용 기간은 30일에서 360일입니다. 논문들 간 결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당뇨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했고요. 각 그룹별로 논문들의 결과값을 모두 합친 결과 엘카르니틴을 복용한 집단에서 가짜 약을 먹은 집단보다 추가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또한 논문들 간 결과 차이도 앞선 가르시니아와 다르게 0%로 통계적으로 신뢰하기에 우수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기템이죠. 하지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엘카르니틴을 2에서 6개월을 복용해야 가짜 약을 먹은 사람보다 0.54kg 정도 더 빠지는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는 저같이 똥만 많이 싸는 사람도 똥 싸고 오줌 싸면 그냥 빠져요. 체중 감량이 되기는 하나 효과는 크지 않아요. 엘카르니틴은 체중 감량에 약간의 도움을 낼 수 있으나 이것만 먹어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참 아쉽죠?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구역감, 복통, 설사 등의 사례가 일부에서 보고되고 있으니 증상 발생 시에는 바로 중단해주세요. 다음은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소, 낙타, 사슴과 같은 동물의 지방에서 발견되는데요. 원리는 지방의 대사를 조절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 체중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다음 논문에서는 공해 리놀레산 6에서 12개월을 복용한 뒤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들을 비교 분석했어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검토되었고요. 이 데이터를 모두 합한 결과 공익 리놀레산을 먹은 집단이 가짜약을 먹은 집단보다 추가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또한 실험 결과의 차이인 이질성 정도가 0%로 나오며 신뢰도 측면에서 믿을만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코인은 떡상을 할 것인가? 하지만 6에서 12개월 복용해야 0.7kg 정도 빠지는 정도라 효과의 크기가 너무 적었어요. 공익 리놀레산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6에서 12개월간 이 성분을 매일 먹는 데 들이는 수고에 비하면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라면 살 빼라고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다음 생일까지 먹어도 1kg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건 생일 선물이 아니라 똥이에요, 똥. 넌 내게 똥을 권하지 마, 베베. 부작용으로는 공익 리놀레산과 제2당뇨병에 관한 연구에서 공익 리놀레산 복용 시 공복 혈당을 의미있게 증가시켰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질환과 관련있는 부분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키토산입니다. 저는 게나 새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초밥부터해서 새우만 건져 먹다가 쫓겨났어요. 새우 먹고 싶다. 자, 이렇게 키토산은 제가 좋아하는 게나 새우의 껍질이 들어있어요. 원리는 뱃속에서 키토산의 양전화와 음전화가 서로 잡아당기고 붙어서 지방이 흡수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지방의 자석 같은 성분이에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주에서 24주까지 키토산을 복용한 집단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를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키토산과 체중 감량에 대한 13개의 논문이 분석되었고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합친 결과 키토산을 복용하자 가짜 약을 복용한 집단보다 체중 감량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논문과 결과 차이인 이질성 정도가 78.7%로 높게 나타나면서 보다 세부적인 논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퀄리티가 높은 4개 논문으로 추려 재분석을 하자 이질성 정도가 23.2%로 많이 낮아졌지만 4개 논문의 결과합이 아쉽게도 가운데선에 걸리게 됐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키토산은 체중 감량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키토산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새우나 게, 가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알레르기 자체는 새우, 게, 가재의 살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고 키토산은 이들의 껍질에 있는 성분이야 서로 다르긴 하지만 키토산의 제조 과정 중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 혹시나 함유될 수 있으니까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은 카테킨을 살펴볼게요. 카테킨은 주로 녹차에 들어있어요. 또한 녹차에는 카테킨 말고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페인이 함께 들어있는데 살을 빠지게 하는 데에는 카테킨과 카페인이 모두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볼게요. 원래는 카테킨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홀트를 억제하고 카페인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해 노르에피네프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에 영향을 끼쳐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고 지방의 산화를 촉진시켜 살이 빠지게 하겠다는 원리예요. 맞죠? 일단 몰라도 돼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음 논문에서는 12에서 13주간 카테킨과 카페인을 복용한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관련 연구들을 모아 비교 분석했어요. 여러 연구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짜약을 먹은 집단에 비해 카테킨과 카페인을 먹은 집단에서 추가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으나 연구 결과들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인종과 평소의 카페인 섭취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재분석을 했는데 아시아인에서 카페인을 300mg 미만, 그러니까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3잔에 해당하는 양보다 카페인을 적게 먹은 사람일 경우 의미는 체중 감소 후 효과가 있었고 논문들 간 결과 차이인 이질성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약 3개월 동안 체중이 1.5kg 정도, 이전에 본 다른 성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단 다른 성분과의 실험 디자인 차이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연구도 이질성 평가가 더 잘 되었으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없어서 100%에 믿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기존에 나온 건강기능식품 성분 연구 중에서는 먹어볼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인이면 카페인을 300mg 이상으로 많이 섭취한 사람은 체중 감량의 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인종 간의 콤택 효성이 활성이 다르고 평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겨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추측이 돼요. 하지만 이 연구와 이후에 나온 카테킨과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들을 비교하다 보면 반대되는 주장도 있어서 생각해볼 게 되게 많아요. 체중 감량 효과가 과연 카테킨을 먹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카페인에 의한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카테킨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지난번 의약품 편에서 보았다시피 카페인은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랑 섞어서 보조적인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면 커피를 전혀 안 드시는 분이나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드시는 분은 카페인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카테킨은 12에서 13주 넘게 복용할 때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카페인도 장기간 복용 시 내성이 생겨 체중 감량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카테킨과 카페인을 석 달 정도 복용한 뒤에는 잠시 섭취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작용으로는 이 성분들이 교감신경들을 항진시켜 몸을 긴장시켜주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오전 중에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꿀팁이죠. 또한 간질환이 있으신 분께서는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꼭 이런 거 알려주면 이상한 거 물어봐요. 센세? 흑인인데 카페인을 300mg 미만으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 임마. 네가 커가지고 연구해서 나도 좀 알려줘. 사실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한데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외에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모두 살펴볼 수 없는 관계로 이 중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성분들 위주로 알아봤어요. 이 책은 해리슨 내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과 교과서예요. 학생 때 교수님이 이 책 좀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요. 2권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어려워서 학생 때 이 책 보고 공부하면 되겠다며. 뒷골목에서 조용히 주워온 북보가 진짜 교과서죠. 어쨌든 이 책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지 살펴볼게요. 표에서는 의약품을 처방해 살을 빼야 하는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이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BMI 27 이상부터, 특별한 관련 질환이 없는 분은 BMI 30 이상부터 다이어트 약을 통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하지만 지난번 편에서 보았듯이 다이어트 약의 기본이 항정신성 약물을 이용해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욕 억제제 의약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 아니라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항정신성 약물을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을 빼더라도 건강상 이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거나 BMI가 높지 않은 분은 약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기보다 가급적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비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면 앞서 소개한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알로에 성분인 무수바버로인 안트로피난계 화합물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은 자극성 화제라는 변비약의 성분으로 장기 복용 시에는 전해질 손실, 단백소실 유장염, 대장균격증, 대장흑색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변비약으로는 사용을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약제에 비해 소량으로도 손쉽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변비는 충분한 수분 섭취, 운동, 식이섬유를 통해 90% 이상 호전될 수 있으니 변비가 있다면 차전자와 같은 식이섬유를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드시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알로에와 같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변비에 대한 내용은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마스터가 되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알아봤는데요.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시니아, 살이 빠질 수도 있으나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L카르니틴, 살이 빠질 수 있으나 효과는 적다. 공익 리놀레산, 살이 빠질 수 있으나 효과는 적다. 키토산, 살이 빠질 수 있으나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카테킨, 카페인, 살이 빠지는 효과는 다른 성분에 비해 효과가 높은 편이다. 평소 커피를 3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카테킨과 카페인을 함께 복용한 것을 권장하며 3개월 이상 복용 시에는 잠시 쉬고 다시 복용하는 것을 권한다. 부작용으로는 잠이 안 온다면 오전에 복용할 것을 권하며 간 질환이 있다면 복용하지 말자. 건강상 이득을 위해 BMI 30 미만이라면 의약품을 이용한 체중 감량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때 운동과 식이 조절을 기본으로 체중 감량을 하며 효과는 적지만 대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보조적으로 써볼 수도 있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자극성 화제인 알로에, 무수바버로인, 안트라키논계 화합물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일상적으로 장기간 복용은 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판 정리였고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똑같이 지금 3일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길래 오늘 NG 나면은 NG 나만큼 그냥 맞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맞아야 돼요. 뭐 때리면 되지 뭐. 몇 번 때리면 된다 그랬죠? NG 벌써 20번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머리를 하도 쥐어 뜯어가지고 통로가 생겼어요. 옛날에 풍성했던 그때처럼 제 머리카락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방구를 조용히 끼는데 성공했습니다. 냄새. 전 그냥 당당하게 방귀 낄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썼습니다. 제가 또 오덕이라 가지고 똥 싸는 쾌감을 주기적으로 못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